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새로이 발행하거나 모집이란 뜻이죠. 이미 발행된 증권을 분매하는 경우 매출이란 뜻이죠.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과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한 제도이다. 이게 무엇이다? 증권신고서 제도라는 것이다. 자, 그 밑에 보시면 투자설명서와 투자설명서는 투자자에게 교부된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정보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증권신고서 제도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증권신고서는 어디에 제출된다? 금융위에 제출되는 것이고 투자설명서는 고객에게 제출이 되는 것인데 결국은 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모집과 매출에 의의해가지고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모집과 매출이 구분되어 있죠. 모집은 새로 키워드가, 매출은 이미 발행된,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양가로 3번에 보시면 50인 산정법이 나오죠. 자, 그래서 금융당국이 볼 때 보호가 필요한가 그 관점에서 50인을 나누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1번, 2번이 나오죠. 그 밑에 그거는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굳이 보호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뜻이지요. 자, 기획본에 보시면 전문 투자자 나오죠. 니은본에 보시면 회계법인. 아, 다들 전문가잖아요. 자, 디귿본에 보시면 신용평가 회사. 이런 데는 전부 충분히 투자 위험을 인지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되겠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중요도는 조금 떨어집니다만은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그렇죠. 그러면 법에서는 특히 이제 5%를 중요시 생각하는데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분을 5%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5% 이상 주주는 뭐예요? 굉장히 유력한 주주죠. 회사 내용을 충분히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니은번에 우리 사주 조합 나오죠. 자, 그래서 50인 산정에 제외되는 사람 조금 더 주의 깊게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디귿번에 보시면 계열회사와 그 임원,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양가로 4번에 간주 모집이 나옵니다. 간주 모집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서 50장이 아니에요. 근데 50인 이하, 그러니까 뭐 30인, 뭐 40인에게 투자될 것 같은데 이게 충분히 양도되거나 매도되어서 50인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어떠해야 된다? 간주 모집 제도를 적용, 즉 무슨 말이냐? 공모 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 발행이 돼야 된다는 건데 밑에 줄에 보시면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286페이지. 286페이지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랑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286페이지 금융위 규정 참조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양가로 5번에 보시면 청약 권유라고 나오죠. 278페이지네요. 그 아래쪽에 쭉 내려가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권유랑 광고는 틀린 거예요. 권유라는 것은 특정인에게 하는 게 권유고요. 광고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절차, 규정이 틀려지게 돼요. 권유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설명 의무라든가 뭐 이런 의무들을 준수해야 되는 거고요. 광고는 광고 나름의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권유보다는 훨씬 더 완화되어 있죠.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약의 권유 그 페이지 제일 끝에 가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광고 등의 방법으로 단순히 그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외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 광고 차원에서 알리는 것은 증권신고서를 드리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3. 적용 면제 증권이라고 나오죠. 이 무슨 말이에요? 증권신고서를 면제한다는 뜻이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국채, 지방채 등이 나오죠. 리스크에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기간, 수익률이 몇 %예요? 이것만 따지면 되지. 사실 리스크를 굳이 체크할 필요 없는 거니까 굳이 증권신고서 필요 없을 거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6번 전자단기사채 만기 3개월 이내인 경우, 자, 이게 이제 2019년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니까 조금만 더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4. 신고 대상 모집 또는 매출 금액 나오죠. 두 번째 줄에 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한다? 그렇죠. 모집 및 매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즉 공모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바로 윗줄에 10억이라는 금액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양가로 2번에 소액공모 공시제도라고 있죠. 이때 소액은 얼마라고요? 10억. 적어놓으세요. 10억 미만. 10억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굳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왜? 최악의 상황이 문제가 되더라도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요? 10억 미만의 소액공모.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재무 상태에 대해서는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이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의 재무 상황은 알려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겠죠. 증권신고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페이지 넘어갑니다. 2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 신고 의무자가 있죠. 신고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증권사가 아니라 해당 발행인, 해당 증권의 발행인, 발행회사가 하는 것이지 금융투자업자, 즉 증권사가 신고 의무자는 아니다. 다만 도와주는 것이다. 7번에 보시면 효력 발생 나오죠. 양가로 2번에 보시겠습니다. 증권별로 정해진 효력 발생 기간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즉 그 기간이 그러니까 공모형 펀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5일이거든요. 날짜는 안 외우셔도 돼요. 15일이 지나면 이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 효력 발생 시간, 효력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15일이 지났어요. 신고서를 집어넣고. 자, 그러면 어때요? 그때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때부터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효력 발생이 된다는 거고요. 효력 발생의 의미는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내용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증권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9번에 특수한 신고서 나오죠. 대표적인 사례가 동그라미 1번에 일괄 신고서라고 그랬습니다. 개방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늘상 수익증권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수가 없으니 일정 금액, 일정 좌수에 이를 때까지는 어때요? 일괄 신고서로 대체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야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미음번에 보시면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뭐 주기적으로 발행하는 ELS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요. 정정신고서라고 나옵니다. 정정할 때 쓰는 거겠네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세 번째 줄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해당 15일 이전에 정정신고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때? 다시 15일을 산정한다. 그 뜻입니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계속 볼게요. 네, 세부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행신고서.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전매 가능성 판단 기준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위 규정이 들어가는데, 자, 공모, 상장, 권면 분할 쪼갠다는 뜻이죠. 전환권, 해외 발행증권의 국내 환류, 자, 이런 걸 가지고 뭐예요? 전매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어때요? 가령 50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10장만 발행됐더라도 만약에 상장되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불특정 다수가 누구나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얼마든지 투자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전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전매 제한 조치. 자, 1년이에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더라도 1년 동안 이 제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전매 제한 조치를 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지 않도록 어떤 제한적인 조치가 되어 있으니까 증권신고서 관련 서류가 필요 없겠구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예수를 했다는 거죠. 예탁원에다가 쉽게 말하면 묶어놨다는 거죠. 밖으로 못 나오게 예탁원 안에 파킹을 해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분할을 금지하였다. 50명 미만인 경우라도 양도되지 않도록 금지시켜놨다는 거죠. 분할을 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한 장인데 요거를 1억짜리 100장으로 쪼갤 수 있다면 처음에는 한 장이었지만 100장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전환권. 예를 들어서 전환권으로 되면 어때요?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사채다 그러면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주식으로 받게 되고 주식이 얼마든지 양도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행사를 금지시켰다. 전부 다 1년 기준이에요. 자, 국내 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발행이 됐는데 국내 거주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 못하도록 금지 문구 관련 절차를 지켰다. 자, 그리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적격 기관 투자자, 그렇죠? 기관 투자자에게 팔도록
기관 투자자끼리만 주고받고 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충분히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만 투자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전자 CP죠. 전자당기사채 만기 3개월 이내인 경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전매 제한 조치 들어간 것으로 본다.